저는 현재 38,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자꾸 하게 돼서 사연 남겨요.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. 저는 아직 미혼이고 남자친구도 없어요. 집안 사정으로 일찍 돈을 벌어야 했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. 20대 때는 공부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. 30대가 돼서야 집안 사정이 안정이 됐고 직장에서 경력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. 그때부터는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고 저 자신도 그렇게 꼭 연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. 근데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죠. 근데 너는 왜 결혼 안 해? 남자친구는 왜 안 만나?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? 이런 것들요. 처음에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옛날 집안 상황까지 꺼내서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저를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봤자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니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점점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.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남자를 만났던 것처럼 마지막 연애가 최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. 내용도 점점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없었던 일인데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혼자 있을 땐 왜 또 거짓말을 했을까 후회를 합니다. 저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. 주위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그러는 걸까요? 왜 이러는지, 어떤 생각부터 바꿔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. 별밤 가족 Y님이 주신 사연이고요. 네. 굉장히 흔한 문제죠. 왜 이놈의 이놈의 왜 결혼 안 하냐, 왜 연애 안 하냐. 우리 코리아에서는 이거 너무 흔한 얘기. 아니 진짜 짝짓기에 환장을 한 저기도 아니고. 그렇죠. 뭘 그렇게 다 페어링을 해야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고요. 사실 참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들이거든요. 맞아. 네. 그리고 맨날 이거 아니면은 왜 그거 얼굴 좋아졌다. 그냥 뭐 살 좀 빠진 것 같아.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냥 괜히 하는 말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답답하다 하고 읽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Y님의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문제. 그렇죠. 잘 오신 것 같아요, 일단. 잘 오셨습니다. 뭐 저도 종종 듣는 얘기고. 네.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. 저도 마흔이 코앞이라서 왜 결혼 안 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네. 그러면 뭐 먹고 살기 바빴다. 그리고 내가 좀 누군가랑 사는 게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한다. 이런 얘기들을 옛날엔 되게 열심히 했죠.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별로 이렇게 그닥 썩 기분 좋지는 않거든요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충분히 전 공감이 가고. 네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단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큰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럴 수 있는 거고. 그쵸. 개인의 선택이었고 어쨌든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잘하고 잘못하고 아니라 어쨌든 본인의 어떤 인생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냥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뭔가 너무 좀 수치스러워 하시는 게 아닐까.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죠. 어떻게 별 생각 없다가. 그렇죠. 네, 왜 연애 안 해봤어? 네. 뭐 이런 게 이제 뒤따라오는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셨었겠죠. 그쵸. 이거가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질문을 받으면 그치. 이게 좀 이상해져요. 이 다음에는요. 이게 뭐 연애 하잖아요. 네.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왜 안 해 너는? 그렇죠.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해? 그 다음 뭔지 아세요? 왜 안 나? 저. 진짜 정말 가끔 가다가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린 게시물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 다는 아닌데 네. 약간 그게 나한테 악의적이어서가 아니라 근데 저런 거는 이해해줘야지 맞아요. 하면서 되게 나를 배려하는 시선인데 아픔이 있을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
평균치에 되게 좀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맞아요. 헤아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구나. 아이 다음에는 아이의 결혼.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딱 그 낀 세대 같아요. 제 느낌은. 그러니까 오히려 맞네.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결혼 생각이나 이런 게 아예 없는 게 좀 당연한 문화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. 비혼이란 그들한테. 말도 생겼고. 비혼도 있고. 근데 이 나이대, 저랑 이제 또래신데 맞네. 이 나이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세대들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질문, 고정된 질문들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왔던 그 시대를 살고 계신 82년생 김지영 씨 같는 권지영 맞네. 씨인가 김지영 씨가 아무튼 예. 김지영 씨 생각이 좀 나네요. 진짜 그렇다. 그게 애매하게 끼어있는 좀 서글픈 세대들이 있어요. 이렇게 좀 세상의 변화가 아예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 세대가 저고. 그렇죠. 저랑 양재원 원장이 크게는 몇 살 차이 나지? 3살. 3살. 근데 그 미세하게 제 나이 79년생이 조금 저는 제 세대가 괜찮아요. 뭔가 아예 그냥 변화 이전이거나 아니면 확실한 변화 이후거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 80년대 초반 네. 그분들이 조금 되게 애매하게 걸려 있어요. 맞아요. 확실히.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더 어린 분들은 말 맞다나 뭐 이런 질문을 좀 미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. 요 또래는 아직도 하죠. 그쵸. 그리고 그 위에 세대들이 하니까. 너무 당연하니까 위에 세대가. 문제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빨리 일단 지금 잡아야 되잖아요. 조기에. 맞아요. 거짓말을 하다 보면 네. 정말로 그 참 자존감이 낮아져요. 내가 나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복해서 내가 별로 나 스스로가 좋아 보이지 않죠. 그러니까 좀 멀쩡했던 나의 모든 것들도 초라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왜 연애 경험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물론 뭐 바쁘게 사셨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긴 한데요. 일단은 그냥 그게 나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시고 자기 수용이라고 하죠, 우리가. 그렇죠. 그런 이후에 그냥 나 연애 뭐 안 해봤는데 그게 왜? 약간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. 제가 되게 돈이 많은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, 네. 뭐 제가 나이도 83년생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, 네. 또 제가 뭐 결혼했다 온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요. 아 그래요? 네. 뭐 결혼 막 이런 거 연관 검색 막 있고 하거든요. 근데 그냥 저는 생각하게 둬요, 그냥. 그냥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맞아. 둡니다. 그거를 하나하나 내가 다 신경을 쓰면 또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에너지를 쓰다 보면 되게 내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맞아. 예, 대신에 하나 이제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나 스스로 나를 정의해야 하는 데 있어서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여성 편력이라고 하죠. 그게 좀 있는 편이에요, 사실은. 월 멋있다. 네. 솔직하고.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사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신중한 맞아.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결혼을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크고 물론 나도 그래서 못할 줄 알았어. 나도 그게 좀 누나가 있어서. 결혼한 게 신기해. 아무튼 그래서 저 예.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있죠. 뭐 빚 갚는데 시간 쓰고 돈 이렇게 에너지 쓰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좀 직면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한동안은 연애를 요새는 아예 그냥 확 어른이 되어버렸으니까 연애 많이 했죠 막 다 얘기하는데 한동안은 연애 횟수를 되게 거짓말을 했어요. 오히려 줄였죠. 네. 너무 그것도 컴플렉스였어요. 그쵸, 왜냐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. 직장 계속 이상하게 보잖아 사람들. 그럼요. 네. 그러니까 직장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처럼 맞아요. 좀 말 그 표현하신 것처럼 편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저는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, 그러니까 그 자존감도 약하고 자아도 약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계속 교제를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예 안 사귀든 뭐 한 명만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네. 크게 저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존성이 없더라고요. 타인에 대한. 그러니까 오래 만날 수도 있고. 네.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건데. 이나 씨도 그게 되니까 사실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된 건데 이게 막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랄까 그냥 본인 혼자로서 빈 곳을 특별히 못 느끼는 사람들이지. 맞아요. 외로우면 내가 연애를 해야지 작정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까지 내가
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눈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걔 왜 만났지 싶은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별밤 가족분은 그냥 스스로 만족도가 높았던 거죠. 그렇게 인생에. 생각하실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이럴 때 결혼을 하라고 하는 말도 꽤 많거든요. 맞아. 오히려. 법륜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. 맞아. 그러니까 법륜 스님은 근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 본 적이 없는데 부부 치료를 10년 정도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. 그쵸, 법륜 스님의 말씀. 맞네요. 네, 정신과랑 많이 통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고 둘이 있어도 괜찮을 때 결혼해라 이런 말씀을 맞아. 하셨었거든요. 맞네요. 저는 굉장히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조금 혼자 있는 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. 근데 이분께서는 이 사연자분께서는 그게 괜찮았다라는 거죠. 네. 그만큼 나 혼자서 충만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노를 저으시면서 혼자서 외롭지 않게 잘 항해해 오셨다.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온 삶이 얼마나 스스로 좀 만족도 있는 자아였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. 조성태의